증세 조치라는 것을 내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위선적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칼럼 쓰셨어요?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어제 그 칼럼을 쓰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주식 양도세라는 이제 세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이건 정부가 말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 논의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징세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칼럼을 쓴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신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이 없었거든요. 주식에 대한 거래세 0.25%에 대한 거래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이에 대해서 20%의 양도 차익을 물리겠다. 이 대상자가 전체 주식 거래자의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해당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게 어제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부의 말이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2조 1천억 원가량의 증권에서 새로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건 징세가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2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이 새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건데 이게 징세가 아니면 뭐냐라고 보는 거죠. 왜 제가 이에 대해서 칼럼을 천착을 했냐면 1998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금융과세라고 해서 4천만 원의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사실 면세를 해줬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2천만 원까지 줄어들더라고요. 이 증권에 대한 양도차익세도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봐요.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양도세가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또 7월 달에는 뭐가 되냐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세금을 이제 절반 또 올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양도세를 매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우회적인 증세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정부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00조 원 이상의 올해 국고가 비는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세금을 통해서 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좋아 내놓고 증세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라. 아니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세가 아니라고 위선을 부리지 말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선진화가 돼 있으면 거기에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닮아가는 정책인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쁜 점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세금을 매겼다가 미국을 따라간다 그러면 또 할 말 없는 것도 그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우리나라 이 증시도 선진화 정상화 됐고 그렇다고 보면 자 거기에 대한 역설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얼마입니까? 종합주가시장 2,100밖에 안 가요. 2,000선을 오르내리게요. 3,000도 못 넘어간 거예요. 사실 미국이 나스닥 지수는 지금 10,000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 따라가기는 너무 먼 거예요. 거기다가 20, 30대들이 뭐처럼 돈을 벌겠다고 부동산 안 되니까 동학개미운동을 벌여서 주가를 1,400포인트에서 2,100선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때리면서 앞으로 2023년부터 2조 1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하니 동학개미들은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래요. 저희도 기성세대니까 우리 입장을 대변하면 정부가 옳다고 얘기했지만 늘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면 지금 사회에 발을 딱 들여놓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30대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조 1천억 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최소한 20%는 너무 과하니 10%를 낮추든가 5%부터 시작하든가 단계를 밟으면 되는데 단계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180석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 관리들 늘 바르고 공정하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 다 까보세요. 강남 쪽에 아파트 무수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안 잡히는 이유도 있어요.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북해년이 만한 공공정책 이론이에요. 왜냐? 공직자들의 이기심이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늘 왜곡된다. 이게 그 요지거든요. 근데 가령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다 가져간다.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사실 증시에 뛰어들어서 투자든 투기든 하는 사람들을 동학개미들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20, 30대거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다만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볼 뿐이지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편을 들자면 동학개미운동의 편을 들고 싶어요. 그대들이 좀 이겨달라. 그리고 모처럼 돈을 따주라. 특히 기관과 애국인과의 싸움에서 동학개미운동이 승리하면 저도 만세를 불러주고 싶어요. 아니 기관 투자가와 애국인들이 돼서 사실 양도세를 세게 매기는 건 저 찬성이에요. 하지만 몇 천만 원 가지고 또 1억 원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매기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사실 소액 투자자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몇 백만 원 벌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95% 해당이 안 된다고 정부는 얘기해. 안 되는데 사실상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예.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천금을 버는 사람도 있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는 눈을 그냥 뻘겋게 뜨면서 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상위 5%를 겨냥하고 특히 기관 투자가나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이제 세금이 있고 또 주주들에 대해서는 또 양도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만 겨냥한 세제를 만들어내야지. 사실 물론 모든 분들을 겨냥한 뭐 징세 정책을 쓰기는 써야겠죠. 특정인을 겨냥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좀 차별화를 뒀어야죠. 그 정부는 차별화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2천만 원까지는 손을 안 대겠다. 예. 일단 이것으로 해서 차별화 시킨 거 아닌가? 그건 차별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것만 볼 수 있어요. 투자금이 얼마냐도 볼 필요가 있겠죠. 투자금이. 그래서 아니 주식 가지고 진짜 장난치고 또 주가 조작하고 내부자 거래하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나 사실 정부가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학개미운동 하는 사람들은 물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뭐 많은 사람은 수억 원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겨냥해서 때마침 딱 세금을 징세 조치라는 것을 내면서도 징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위선적이라는 거죠. 오케이.